간단히 대답해 주세요. 네. 오늘 신문을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2.6%에서 2.8%로 상향했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추가적인 논평을 좀 했어요. 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향후 추가 경정 예산 집행을 고려하면 올해 성장률이 3%대에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의견을 한 신문이 줬네요. 부총리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추경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추경을 제출할 적에는 금년도 성장이 한 0.2%포인트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조금 이제 추경이 늦어지고 있고요. 지금 정부는 아직까지 2.6% 전망을 유지하고 있어서 추경으로 인해서 성장률 올라가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또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3%대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신중한 표현이네요. 대통령님도 3%대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대통령께서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그 타켓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좀 희망적인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자,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야당의 질문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네. 자, 근데 추경이 이게 국가재정법에 이 따른 작구 해석 문제로 볼 수 있는 논쟁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재정이 경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큰 틀의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경의 국가재정법은 여러 차례 이제 개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돼 있습니다. 이미 성립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의 주도권과 책임권을 그대로 다 인정하는 헌법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심지어는 일부 학자들은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요건이 위헌하냐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금 포괄적으로. 외국의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외국은 미국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를 제가 해보니까 상당히 신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면이 많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취지를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자, 우선 이번 2017년에 세수 초과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5월 말 세수 초과분이 11조 2천억 원이 이제 확인이 됐죠. 그렇습니다. 예. 연말까지 가면 혹자는 20조 원 이상의 세수 초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까지가 11조라고 해서 앞으로 계속 그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11조에서 조금 더 얹어가는 수준으로 금년에 네. 세수 증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추경을 편성해도 세수 초과분이 여전히 수조 원이 확보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경제 상황이 존경하는 김광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시지표는 다행히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경제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양극화가 구조화되고 있고 잘 안 되는 쪽은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게 우리 경제의 최대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청년 문제라든지 여성 문제라든지 또 중소제조상공인들 문제라든지 또 노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을 이렇게 봅니다. 거시지표로서 판단하는 경제의 속내를 들여다보면서 급하고 어려운 부분에 긴급 처방을 내린 그런 추경이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도 확인하셨듯이 2017년에 상당한 규모의 세수 초과분이 발생하고 있죠. 예. 이번 추경을 만약에 안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서 의도하지 않은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결과가 나오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예, 이거는 정부가 재정으로 경기에 대응하는 방식의 반대편에 서 있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뭐 해석을 어떻게 하냐 보는 관점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의원님 입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수 초과분을 충분히 활용하는 추경 편성은 사실은 우리 경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었다. 그리고 아주 쉽게 표현하면 추경을 안 할 방법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총리님 의견 어떠세요? 네. 부총리님. 그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그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됩니다만 또 우리 법에 추경 요건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추경 요건에 부합하게끔 또 정부로서는 또 같이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이번 추경이 이제 일자리 추경이냐, 일자리 중심 추경이냐, 일자리 중심 민생 추경이냐라는 네이밍 문제가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은 일자리 추경이라고 고정을 하면서 이 예산이 그러면 LED 예산이 일자리를 몇 명이나 도대체 확충하는 것이냐 이런 식의 질문과 이제 말씀이 있으세요. 근데 7월 12일 대통령님이 국회 와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쓴 표현 그대로라면 일자리 중심 추경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여야 의원님들이 논의 과정 중에서 이제 증액을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죠. 가뭄 대책이나 AI 대책, 또 평창올림픽 대책 이런 것들이 예산이 들어가면 사실 일자리 중심 민생 추경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자리 추경이라는 좀 협의의 개념보다는 일자리 중심의 민생 추경이라는 광의의 개념으로 예산 심의를 하는 게 맞지 않나, 또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의원님, 제가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조금 이제 어떤 의원님은 이제 어떤 사업으로 일자리 몇 개가 나오느냐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의원님들은 이렇게 직접 일자리 창출이 과연 좋은 거냐 또는 맞는 거냐 이렇게 해서 조금 이제 상충되는 듯한 그런 질문이 물론 뭐 다 이해는 되는 얘기입니다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추경을 하면서 일자리 추적 만드는 것도 있고요. 또 일자리를 만드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도 있고요. 또 지금 간사님 말씀처럼 서민생활 안정을 하면서 간접적으로 이렇게 일자리와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게끔 가능하면 뭐 그런 것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시경제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목표로 하는 것은 지금 성장률 몇 프로라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성장입니다. 그럼 저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가기 위해서 어떤 성장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지금 3% 성장하면 좋겠지만 지금 우리 성장이 과연 질 높은 성장이냐 하는 측면에서 우리 경제 구조와 사회 구조 문제를 안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특히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국제기구나 이런 것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다른 어떤 경제정책 수단보다도 재정이 그런 측면에서의 구조를 개선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물론 이제 잘 된다고 하는 전제하이긴 합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번 추경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부로서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렇게 제대로 좀 사업이 되고 성과가 나오도록 하겠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드린 경제 사회 구조를 해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야 되겠다는 게 이제 그런 뜻이기 때문에 같은 취지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윤호동 의원님. 일단은 좀 희망적인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자, 추경 편성 요건에 해당하느냐에 대한 야당의 질문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네. 자, 근데 추경이 이게 국가재정법에 따른 작구 해석 문제로 볼 수 있는 논쟁도 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재정이 경기에 대응하는 방식에 큰 틀의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추경의 국가재정법은 여러 차례 이제 개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상당히 포괄적으로 규정이 돼 있어요.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돼 있습니다. 이미 성립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한다. 그렇습니다. 이게 정부의 주도권과 책임권을 그대로 다 인정하는 헌법 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심지어는 일부 학자들은 국가재정법상의 추경 요건이 위헌하냐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조금 포괄적으로 외국의 사례는 좀 어떻습니까? 외국은 미국 같은 경우나 일본 같은 경우를 제가 해보니까 상당히 신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재정 운영의 효율성과 책임성의 측면에서 볼 수 있는 면이 많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 취지를 저도 동감을 합니다. 자, 우선 이번 2017년에 세수 초과분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 5월 말 세수 초과분이 11조 2천억 원이 이제 확인이 됐죠. 그렇습니다. 예. 연말까지 가면 혹자는 20조 원 이상의 세수 초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지는 않고요. 지금까지가 11조라고 해서 앞으로 계속 그게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신중하게 보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11조에서 조금 더 얹어가는 수준으로 금년에 네. 세수 증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추경을 편성해도 세수 초과분이 여전히 수조 원이 확보가 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경제 상황이 존경하는 김광림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거시지표는 다행히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실제 우리 경제의 속내를 들여다보면 그 양극화가 구조화되고 있고 잘 안 되는 쪽은 더 악화되고 있다라는 게 우리 경제의 최대 고민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청년 문제라든지 여성 문제라든지 또 중소제조상공인들 문제라든지 또 노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게 사실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추경을 이렇게 봅니다. 거시지표로서 판단하는 경제의 속내를 들여다보면서 급하고 어려운 부분에 긴급 처방을 내린 그런 추경이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자,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조금 전에 부총리께서도 확인하셨듯이 2017년에 상당한 규모의 세수 초과분이 발생하고 있죠. 예. 이번 추경을 만약에 안 한다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어려운 경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본 예산에서 의도하지 않은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게 되는 결과가 나오죠. 결과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예. 이거는 정부가 재정으로 경기에 대응하는 방식의 반대편에 서 있는 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뭐 해석을 어떻게 하냐 보는 관점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은 뭐 의원님 입장에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번 세수 초과분을 일단 대답해 주세요. 네. 오늘 신문을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경제 성장률을 전망치를 2.6%에서 2.8%로 상향했네요. 맞습니다. 예, 그러면서 추가적인 논평을 좀 했어요. 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향후 추가 경정 예산 집행을 고려하면 올해 성장률이 3%대 올라설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의견을 한 신문이 줬네요. 부총리 생각은 좀 어떠십니까? 추경에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당초에 저희가 추경을 제출할 적에는 금년도 성장이 한 0.2%포인트 정도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조금 이제 추경이 늦어지고 있고요. 지금 정부는 아직까지 2.6% 전망을 유지하고 있어서 추경으로 인해서 성장률 올라가는 효과는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 여러 가지 또 대내외적인 불안 요인이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가 3%대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신중하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우 신중한 표현이네요. 대통령님도 3%대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네, 대통령께서는 조금 뭐라고 할까요? 좀 타켓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를 충분히 활용하는 추경 편성은 사실은 우리 경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었다. 그리고 아주 쉽게 표현하면 추경을 안 할 방법이 없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총리님 의견은 어떠세요? 네. 부총리님. 예. 이제 분석을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일리가 있고 이해가 됩니다만 또 우리 법에 추경 요건에 대한 얘기가 있기 때문에 추경 요건에 부합하게끔 또 정부로서는 또 같이 이렇게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근데 이번 추경이 이제 일자리 추경이냐, 일자리 중심 추경이냐, 일자리 중심 민생 추경이냐라는 네이밍 문제가 있습니다. 야당 의원님들은 일자리 추경이라고 고정을 하면서 이 예산이 그러면 LED 예산이 일자리를 몇 명이나 도대체 확충하는 것이냐 이런 식의 질문과 이제 말씀이 있으세요. 근데
7월 12일 대통령님이 국회 와서 시정연설을 하실 때 쓴 표현 그대로라면 일자리 중심